최근 금융시장을 보다 보면은 참 어려운 난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 이야기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마음 걸리는 경제 지표 하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24bp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불안, 그로 인한 긴장감, 그리고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주식시장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될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 힘차게 눌러주시고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제 상황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 모든 분들께서 실감하고 계시죠. 자,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서 7%를 껑충 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월 10일 정도에 발표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거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7.9% 찍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2월이에요. 자, 3월 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 말부터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국제 원유 가격은 이거 폭등입니다. 폭등. 1970년대 원유 파동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폭등세, 하루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주요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소맥, 밀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원자재 그리고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로 전이될 것이고, 생산자 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물가 급등에 대한 이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난제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게 되면 여러모로 이게 이제 침략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경제의 많은 부분이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결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요, 주요 국가들의 주요 금리가 급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 각 장기 국채 금리가 현재 1.69%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자, 이 수준은 한 달 전인 2월 중순에 2%대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전격적으로 급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앞서서 제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우려감 이야기 드렸고,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불확실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건 마치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개의 큰 주먹이 충돌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이야기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하지 않겠느냐,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지 않겠느냐 싶지만, 지금 물가 인상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50bp, 단번에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서 이거 심각한 경제 몰락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참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 지금 원재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연율 7, 8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아찔하죠.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2% 정도면은 괜찮겠다 했던 물가 상승률이 7, 8% 되면 이거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위원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 하겠죠. 경제를 꺾어서 소비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두 가지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축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미국의 단기 금리는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됩니다. 자, 단기 금리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락할 땐 좀 낙폭이 제한적이에요. 이에 반해서 장기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떠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 맞긴 한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 금리는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24bp 0.24%포인트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자, 이 속도는요. 작년에 대략 한 60bp 정도 축소될 때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단 2달 만에, 두세 달 만에 60bp 하락했습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되면요. 자칫 이번 봄 3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월 중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빠르면 조금 늦어지면 5월, 6월 정도 됐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낙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배치기 한 번이면 쑥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요게 장단기 금리차가 2019년 같은 경우 2018년 말부터 해서 19년 중반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bp 내외에서 거의 반년 동안 움직였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낮아진 수치에서 겔겔겔겔겔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연준에서 매파적인 강한 금리 인상 더 세게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봄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러분들 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하셨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매체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좀 안 좋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워낙 이제 학습된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순간에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역전된 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어떤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폭락장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비유드림이었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시장이 대폭락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000년대 중반처럼 제법 긴 시간, 2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시장에 임팩트를 크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터질지 아니면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보조적인 전략을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갑자기 터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1, 2년 뒤에 터질 수 있는데 미리미리 갑자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주식 다 팔어 했다가는 2000년대 중반처럼 그때 2005년 연말에 역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강세장이 이렇게 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올라가는 그거 넉넉히 보다가 다 올라갔을 때 상투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보조적인 전략 차원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약간만이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약간만이라도 보수적인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식과 안전자산 비율을 90대 10으로 사용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썼다 하신다면요. 만약에 특정 시점에 이번 봄이 될지 아니면은 좀 늦어져서 올해 하반기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그러면 주식 대 안전자산 비율을 80대 20으로 바꾼다든가 70대 30으로 바꾸는 등 약간의 만약을 대비한 보조적인 비율 증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흑백 논리에 아주 강력한 바로 이런 전략은 아니더라도 만약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마음속에 시나리오 세워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정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물가는 상승하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지, 긴축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니 경제가 침체될 것 같지 등등 참 어려운 난제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보조적인 전략까지 세워놓고 있다면 어려움 없이 이 고비 이겨내실 것입니다. 힘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